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뉴스 빅5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함께 하실 네 분 먼저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이현정 문화일보 논설위원, 최진영 변호사, 임방걸 변호사, 하재근 평론가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오늘 첫 번째 키워드부터 살펴보겠습니다. 기재 경쟁력 제고를 위해 777-302R 일가의 전행적인 황제 경영으로 우리 한진그룹과 대한항공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개정에서 500원이 넘는 예상 퇴직금을 받는 분들을 지적한 바 있었습니다. 다른 주제 말씀도 경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이것이 또 다른 꼼수를 위한 물러남이 아니기를 바라는. 조양호 회장이 대표이사 연임에 실패를 했습니다. 2.6%포인트 차이. 국내 재계에는 굉장히 상징적인 사건입니다. 그렇습니다. 이제 국민연금이 이제 스튜어드십 코드를 통해서 기업 경영에 어떤 직접 행사를 하겠다라고 한 가운데서 첫 번째 아마 실행하는 것이 이제 대한항공에 대한 조치였습니다. 사실 그동안 대한항공에 대해서 국민연금은 조양호 회장 이사 선임에 대해서 몇 차례 반대를 해왔어요. 근데 이번 같은 경우는 사실 외국인 투자자들이라든지 이 소액 주주들이 다 반대쪽으로 사실은 돌아서면서 실제로 이제 3분의 2 이상을 확보를 해야 되는데 결국 이제 확보를 2.6% 정도 확보를 못하면서 결국 이제 무산이 됐거든요. 그러니까 국민연금이 11%밖에 안 그렇습니다. 되니까. 국민연금이 11%고 예전에도 사실 국민연금은 반대했던 적이 있습니다. 근데 이번 같은 경우는 워낙 조양호 회장 일가에 대한 이제 여러 가지 문제가 많았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특히 이번 사건을 통해서 주주의 권익을 상당히 이제 실추시켰다. 또 이익을 어떤 손상을 입었다. 이런 어떤 지적이 있으니까 특히 아마 이제 국민연금과 외국인 주주 등등이 다 일단 하나의 어떤 의견을 모은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실은 대기업에 대해서 처음으로 이렇게 대주주가 이사 선임이 안 되는 상당히 충격적인 상황이 발생한 겁니다. 이렇게까지 온 거는 결국에는 아내와 딸, 아들에 대한 수많은 의혹 때문에 이렇게 된 거 아니겠습니까? 가장 핵심은 당사자 본인, 뭐 누구를 탓할 것이 아니고 조양호 회장의 270억 원대의 회사 자금 배임 횡령이 지금 재판에 넘겨져서 진행되고 있다는 것이죠. 결국 회사의 자금을 100억대나 되는 것을 개인적으로 이용했다고 하면은 그런 사람이 회사를 대표하는 것이 어떤 의미가 있느냐. 그것이 오히려 주주권의 가장 핵심, 어떤 그 해가 되지 않느냐. 그것이 가장 핵심인 것이고 나아가 간접적으로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가족 경영을 해왔지 않습니까? 지금 그 장남 조원태 같은 경우에, 조원태 씨 같은 경우에도 대표이사 있는데 뭐 부정편입 의혹이라든가 장녀라고 할 수 있는 조연아 씨 같은 경우에는 땅콩 회왕, 최근에 들어서는 장기간의 어떤 밀수 의혹, 더불어서 조현민 씨 같은 경우에는 물컵 갑질, 이런 부분이 전체적으로 봤을 때에 대한항공의 오너리스크로 작용을 했던 것이고 그와 같은 평가가 오늘 그 주총장에서 평가가 이루어졌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임방금 선생 대한항공 얘기를 들어보면 경영권 박탈은 아니다. 그러니까 회장직은 유지할 수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렇죠. 이제 등기 이사에 이제 연임되는 게 실패한 것이잖아요. 그러니까 회장직, 직함은 그대로 유지하면서 경영에 참여는 할 수는 있지만 하지만 등기 이사가 아닙니다. 그리고 주주들의 선택을 받지 못했다는 그런 점이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전보다는 이사직에 있으면서 회장직에 견임했던 그것보다는 위축이 많이 되겠죠. 그럼요. 위축이 될 수밖에 없죠. 책임 경영도 힘들어지는 건데 하재근 변호사님, 이 박창진 전 사무장의 반응을 보면은 오늘 결과가 어떤 건지 좀 알 수가 있어요. 박찬진 전 사무장 같은 경우에는 이번에 이 재판, 그러니까 이 주총 결과를 보고 기자들이 소감을 물으니까 웃으면서 엄지손가락을 치켜들었다고. 박창진 전 그 지부장, 그러니까 지금 직원연대 지부장인데 박창진 씨는 과거에 이제 땅콩 회항 사건 이후에 본인이 그 회사 내부에서 많이 좀 보복을 당했다라고 계속해서 주장을 하고 있고 뭔가 여러 가지 좀 핍박을 받아서 정신적으로도 굉장히 좀 트라우마가 있고 신체적으로도 좀 체력이 건강이 안 좋아졌다 그런 말도 했기 때문에 그런데도 경영진이 전혀 어떤 불이익을 받지 않고 계속해서 그 자리에 있으면 본인은 굉장히 또 상처를 받을 수밖에 없는데 이번에 그래도 이 사회적인 여러 가지 움직임을 속에서 경영진이 굉장히 큰 타격을 받는 모습을 보이니까 이제 박창진 사무장 입장에서는 좀 이렇게 사필 규정이다 그런 입장을 보이는 것 같고 굉장히 많은 분들이 충격을 받는 게 드라마 속에서나 보는 일들이 현실에서 벌어진 거거든요. 보통 막장 드라마, 주말 드라마에서 보면 재벌 경영권이 왔다 갔다 하는데
무슨 주총이나 이사회 회의 한 번 하면 갑자기 경영권이 박탈되고 그래가지고 아니 대한민국에서 재벌 오너가 경영권을 박탈당한다는 게 말이 되느냐. 드라마 설정이 정말 막장 드라마다. 그런 식으로 말을 했었는데 실제 현실에서 재벌 오너가 100% 경영권 박탈은 아니지만 어쨌든 이 대표 이사를 못하게 된 것이기 때문에 드라마 같은 일이 현실에서 벌어져서 아마 회사 내부적으로도 그렇고 사회적으로도 굉장히 큰 충격이 있는 사건입니다. 경영권이 어느 정도 제한을 받는다는 게 맞는 표현일 것 같아요. 근데 여러 가지 좀 우려스러운 지점도 있습니다. 사실 국민연금이 이제 이렇게 주주권을 행사를 하게 되면 물론 뭐 이제 대한항공 같은 경우는 사실은 그동안 워낙 국민적인 지탄이 있었고 또 아까 말씀한 내부적인 문제가 있었기 때문에 이제 어떤 그렇게 반대를 한 것인데 문제는 앞으로 이제 어떤 면에서 보면 이게 정치적인 어떤 의도로 이용될 경우에 기업에 대한 압박 수단으로 사용될 수도 있다라는 우려가 있거든요. 물론 이제 국민연금 그 수탁위원회에서 이제 내부적으로 논의를 해서 결정하게 돼 있지만 그러나 한편으로 보면 기업과 권력과의 관계에서 보면 자칫 이것이 어떤 정책 목적으로 이용될 경우에 경영권이 흔들릴 수가 있고 더군다나 지금 우리나라의 대기업들 주식 같은 경우에 대부분 외국계의 어떤 행동 펀드들이 많이 들어와 있습니다. 이제 그렇다 보니까 이 행동 펀드들이 실질적으로 이런 것들을 이용해서 경영권을 좌지우지할 수 있는 그런 가능성도 있는 것이거든요. 어떤 면에서 보면 우리 기업이 이제 국익을 보호해야 되는 그런 측면도 있습니다. 물론 대기업 사주들의 어떤 그런 부분도 지적을 해야 되지만 또 한편으로 보면 우리의 국익을 또 수호해야 되고 또 국민연금의 이익을 수호해야 되는 그런 측면도 있습니다. 근데 이것들이 이제 자칫 잘못하면 외국계 펀드에 이용당할 가능성도 있고 또 정책으로 이용당할 우려가 있기 때문에 어떤 면에서 보면 좀 우려스러운 지점도 많은 것 같습니다. 실질적으로 우리가 상법상으로는 이런 것을 위임장 전쟁이라고 합니다. 실제로 그 소수 주주 한 표까지 얻기 위해서 사실 그 대한항공 측에서도 소수 주주 한 사람 한 사람 1대1로 맨투맨 마크를 했다라는 얘기가 들었는데 정말 치열한 어떤 전투 끝에 어떻게 보면 패배를 했던 그런 것 같은데 말씀하신 것처럼 경영권에 있어서 큰 타격을 입었다는 점에서 사실 그 이른바 연금 사회주의로 가는 문이 열렸다라는 어떤 기업 쪽의 어떤 그 비판적인 시각이 있는데요. 실제 지금 이번 대한항공 같은 경우에는 조양호 씨 측의 지분이 33% 이상 사실 적지 않은 지분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국민연금과 외국인 투자, 개미들이 합치니까 이 그 대표이사 선임조차도 지금 하지 못하는 그런 상황이 됐는데 아시다시피 우리나라 지금 대기업 같은 경우에는 33%가 아니고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는 삼성과 오너가 몇 프로 되지 않는 그런 부분이 있어서 향후에 이런 부분이 우리나라 어떤 그 기업의 경영권에 어떻게 영향을 미칠지 좀 주의를 갖고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